달라진 인생 후반전을 산다면 내 인생 점수도 달라집니다. 인생 스코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친구, 직장에서도 친구,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친구가 생겼지요. 그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진심을 다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더라고요.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힘들 때 의지했던 사람이 어색한 사이가 되는 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 제가 말실수를 했나, 뭘 잘못했나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지요. 그런데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친구 관계라는 게 진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5가지를 숨기라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친구한테 뭘 숨겨, 친구는 솔직해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요. 첫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건강 상태입니다. 요즘 저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서 약을 먹고 있어요. 당뇨도 있고 가끔 허리도 아픕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면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뭐 그럭저럭 지내지 뭐 하고 넘어가요. 건강은? 하면 나이값 하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거짓말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몇 번 경험하고 나니 이유를 알게 됐지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자기 병 이야기만 하는 친구였어요. 아이고, 나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약값만 한 달에 얼마가 나간다니까.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위로도 해주고 좋은 병원도 알려주고 했지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또 무슨 병 이야기를 하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 전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안 나갔어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친구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만 들으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를 만나면 밝게 웃으며 나 괜찮아 하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여기저기 아프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아요. 이상한 건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더 챙겨주더라고요. 자네 요즘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도 그래도 건강 조심해 하고 말해주고요. 정말 힘들 때는 아주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만 살짝 얘기합니다. 요즘 좀 지치긴 하는데 뭐 곧 나아지겠지 이 정도로요. 그러면 친구도 부담 없이 위로를 해주고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연금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걱정이야.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돈을 잘 번다더라. 이런 대화가 나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살지 뭐. 사실 제 형편이 어떤지는 말하지 않아요. 좋든 나쁘든 굳이 밝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퇴직하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둥, 요즘 수익이 좋다는 둥 말이에요. 처음에는 야, 잘 됐네 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그 친구가 비싼 식당을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고, 제가 싼 곳을 가자고 하면 왠지 초라한 것 같고요. 마음속으로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것뿐인데 그게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반대로 제가 힘든 시기에 친구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밥을 먹을 때 꼭 자기가 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만나자는 연락이 줄어들거나 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부담을 느낀 거겠지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친구 사이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독이라는 걸요. 한쪽이 너무 잘 나가도 문제고 너무 어려워도 문제예요. 친구 관계는 같은 눈높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면 돈 이야기가 나와도 난 잘 모르겠어 하고 넘어갑니다.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해? 하고 물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뭐 하고 대충 말해요. 연금 얼마나 나와? 하면 뭐 그럭저럭 살 만큼은 되지 하고 얼버무립니다. 이게 거짓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친구들도 제 형편을 정확히 모르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저도 비교하거나 초라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의견이 항상 옳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경험이 많아서 뭐든 잘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꾸 그건 아니지, 내 생각엔 이래야 해 하고 말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조언을 했지요.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제 경험상 그게 더 나은 방법이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요즘 만나면 자꾸 내 말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친구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나 싶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제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바란 거였지요. 그 이후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맞장구를 쳐줘요. 내 생각엔 이런데? 하고 물으면 내 말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대답합니다. 꼭 제 의견을 말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제 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훨씬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자네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됐어요. 말을 잘하는 친구보다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오래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젊을 때는 조언을 구하지만 나이가 들면 공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제 의견이 꼭 옳다는 생각을 숨깁니다. 친구가 하는 말에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고개를 끄덕여줘요. 그게 친구에게는 100마디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어쨌다더라,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소식들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미 다른 친구한테 들어서 아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아, 그거 나도 들었어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하던 친구는 김이 빠지고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아,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하고 말했지요. 그러면 친구는 아, 그래 하고 말을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 제가 뭐든 다 안다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제야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 나는 그 얘기 처음 듣는데 하고 관심을 보여줘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고 물어봅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라도 친구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그러면 친구는 신이 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재미있게 듣고 반응해주면 친구는 기분이 좋아지고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아는 걸 자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친구 관계는 누가 더 많이 아는가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내가 이미 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해줘요. 그게 친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오늘 만남이 별로였다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를 만나도 항상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피곤하고 대화가 잘 안 맞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가 자기 자랑만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만 늘어놓을 때도 있어요. 듣고 있으면 짜증도 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날 제 컨디션이 별로였어요.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우울했거든요.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헤어질 때 친구가 오늘 즐거웠어 하고 말했는데 저는 그냥 그래, 조심해서 가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그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으니 그 친구가 섭섭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서 만났는데 제가 싫은 티를 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친구를 만나면 항상 밝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너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하고 말해줘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힘이 났어, 고마워하고 인사합니다. 사실 그날 만남이 별로였어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서 어색했어요.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지요. 마지막 인사가 좋으면 그날 만남 전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친구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을 하게 돼요. 반대로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날 내내 좋았어도 나쁜 기억으로 남아버립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전체 내용보다 마지막 순간이 더 강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꼭 밝은 얼굴로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말하면 친구는 기분 좋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다음 만남을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만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포장하는 게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나 위선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거짓말이에요.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힘들다는 걸 너무 자주 말하지 마세요. 둘째, 돈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셋째, 내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넷째, 이미 알고 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다섯째, 헤어질 때는 항상 밝게 마무리하세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친구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친구들도 여러분을 만나면 편한 사람이야, 마음이 놓여 하고 말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남은 친구들이 더 소중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수십 명이었어도 나이 들면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나마 남은 친구들마저 잃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물론 모든 걸 다 숨기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 한두 명한테는 털어놓아야 해요. 하지만 모든 친구한테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원해지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면 편안합니다. 예전처럼 힘들다고 하소연하지도 않고 돈 자랑도 하지 않아요. 친구 말에 괜히 반박하지도 않고 잘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를 편하게 대해요. 자네는 참속 편한 사람이야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혹시 지금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요즘 멀어진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만나보세요. 만나서는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나 괜찮아, 너는? 하고 밝게 대답하세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 꼭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너 만나니까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네. 그러면 그 친구도 마음을 열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배우자는 자기 관심사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친구가 더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친구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어요. 서로 편안하게 느껴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심을 다 보여주는 게 진짜 우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진짜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뭘 말해야 하나 고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편안하게 헤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만 있어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서너 명이 더 소중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친구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포장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친구를 만나면 5가지를 숨기되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걸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말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서도 좋은 친구들이 곁에 남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사람을 찾게 되고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젊었을 때처럼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체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어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끌리거든요. 반대로 외롭다고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예전에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좋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시되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배려할 수 있거든요.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은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진심만 보여준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 친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면 5가지를 숨기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친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네는 참 편한 사람이야. 자네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이유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분명히 예전의 따뜻한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친구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친구들을 대하세요.
그게 오래가는 우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